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네논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계획관리 지역 개발 사례와 새만금 배후지역 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주거지역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는 사실은 그 어느 지자체에 보게 되면은 상당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매수 탄력이 붙게 되면 개발에 따른 수요가 자극이 되면은 땅값이 이제 급상승하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계획관리 지역이 어떤 것이며 투자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지역, 그리고 어떤 입지에 따라서 개발 방향성이 잡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 새만금에도 한번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획관리지역이 무엇인가 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는 알아보겠는데요. 일단은 그 용도지역상 이제 관리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도하면 현재 가치보다는 이제 미래 가치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미래 가치로 얘기하는 그 용도 중에서 이제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정의로 하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지역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있다라고 하면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 구축이 됨으로 해서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땅으로서 집가상승용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내 주거지 상업지역 투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상당한 투자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건축물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으며, 건축물은 4층 이하로 한정되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단위로 만약에 개발 계획이 잡히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획관리지역은 그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가장 큰 이제 건폐율을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비도시지역에는 건폐율이 20%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내 땅이 100평이면 바닥 면적을 20평을 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은 다른 용도에 비해서 좀 더 넓은 면적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이 100평이면 바닥 면적을 40평을 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획관리지역은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지역 용도라고 하면 도시적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이렇게 자연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하고 투자를 가장 권유했던 부분들은 도시지역 중에서 이 주거지역과 그리고 상업지역을 상당히 많이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물건이,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희소할 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그 땅을 갖다가 도시지역 외의 땅을 우리는 비도시지역, 그 농촌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목적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농림지역은 농사의 목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존시키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농사를 짓거나 자연환경을 보존시키기 위한 땅들은 아무래도 개발 가치가 조금 떨어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이 땅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화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사의 목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전에 따지면 예전에 이 4개 지역으로 이제 해분화되기 전에 이 관리지역은 이제 준농림과 준도시지역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이제 준도시지역 정도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건폐율이 20%가 적용이 되지만,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 중에서도 바로 40% 정도의 건폐율을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건폐율은 당연히 내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바닥 면적을 얼마나 활용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바로 40%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땅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이 자체만으로도 개발 가능한 땅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에 개발 압박이 들어왔을 경우에 도시화가 될 수 있는,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서,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와 좀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비도시지역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용도지역으로서 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창고, 사업지를 고를 때 가장 많이 찾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비도시지역 중에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하며, 도시지역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비도시지역 중 개발 행위가 가능한 범위가 가장 넓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유통형, 산업형, 관광형, 주거형 등으로 개발할 수 있어 공단 아파트, 유원지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계획관리지역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지역은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500만 평 규모로 현재 신도시를 개발을 했는데, 당연히 삼성에서 이번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공장이 들어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고덕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있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신도시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요 요런 색깔들이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이런 색깔은 농림지역이고, 노란색은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비슷한 거는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보면은 요 박스 블록에 있는 지역에 있는 땅들은 대부분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됐냐면 신도시 또는 지구 단위로 개발을 해서 바로 이 오른쪽처럼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으로 토지이용 계획 하기를 보게 되면은요, 계획관리 지역이 지구 단위로 이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고덕 국제화 지구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은 이제 평택에서 이제 화양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전 지역이 이 색깔이, 이런 색깔들이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동주택 용지 및 단독주택 용지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 범위들을, 개발이 압력이 들어왔을 때, 개발이 확장성이 있을 때 이렇게 지구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주거지 또는 더불어서 도시지역에 있는 땅하고 붙어있는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 팽창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지구단위로 개발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구단위 계획, 즉 화양지구로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택 포승지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색깔 자체가 바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도 평택 포승지구도 지구 단위로 개발이 됨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이 이제 아파트로 이제 들어간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만호지구 이렇게 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찍혀져 있고요. 바로 요거는 현재 계획관리지역이면서 향후에 용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이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있다가 도시가 개발되고 팽창됨으로 해서 이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로 편입이 되고 그러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도시하고 인접한 지역의 교통망이라든지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은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도 보시게 되면 당진 수청 1, 2지구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진 시내권에서 점점점 개발이 확장이 되면서 바로 이 계획관리지역이 이제는 이제 도시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 용도가 바뀌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전답으로 쓰고 있었던 땅들을 공동주택 또는 상업용지 또 이런 어떤 아파트촌, 준주거 이런 용도로 바뀌는 사례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 수정 1, 2지구로 지정이 바뀌었지만 현재는 도시지역으로 미지정된 지역으로서 점점 용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종적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지역은 이제 아산시 내에 아산 테크노밸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아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요 지역을 아산 테크노밸리, 아산시에서 테크노밸리를 이제는 만들게 되었는데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가운데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당연히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공장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들이 새만금에도 벌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심권에서 도시지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이런 테크노밸리라든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바로 이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례가 되었고 이렇게 아파트촌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계획관리지역이 도시화가 되면서 입지라든지 개발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용도가 변경이 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산 테크노밸리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 즉 원래는 계획관리지역이었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사례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지역은 이제 아산 테크노밸리인데요. 아산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로 요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단에는 테크노밸리 지역 공장들이 들어가 있고 바로 왼쪽 이 계획관리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현재도 지금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내에 주거개발진흥지역으로 개발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 부분도 요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이고 현재 옆에도 당진 그 제철 일반 산업단지인데요. 여기도 지금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이 도로변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근생시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이제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당진시 송하급 고대리 인근 지역인데요. 바로 계획관리 지역을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개발에 대한 확장성이 있고 계획관리 지역 자체적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구 단위로 개발이 됨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많은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요 지역도 지금 보시면 당진시 송화읍 보군이 일대인데요. 바로 요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이렇게 4층 이하의 단독 4층 이하의 상가주택으로 변경된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도 당연히 일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4층 이하의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거 및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이 되어진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일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하단에도 보시게 되면 주변에 이제 당진 산업단지 있고 하단에 지구 단위로 개발이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계획관리 지역이었지만은 이런 계획관리 지역이 이렇게 아파트 촌들이 들어와 있는 사례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현장 모습은 이렇습니다. 정말 멋있죠. 그러니까 이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개발의 확장성에 따라서 그 비도시 조건 중에서 상당히 빨리 개발이 되고 집가 상승 요인이 큰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많은 분들이 계획관리 여태까지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는 도시적 내 주거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거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현재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로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이 그 후순위로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전에 주거지역을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쯤은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접근성이 좋아지는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에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를 투자해보는 것도 상당한 재테크의 방향성이지 않느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시 송산면의 그 유곡리 일대 인근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지구도 이제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용도가 이제 바뀌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개발지역으로 토지 수요가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정부주도 사업지역으로 정부주도 사업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부안군 일대가 땅값이 현재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땅값 상승률은 전국에서 꼴찌이지만 이 부안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새만금으로 인해서 그 배후 지역으로서 가장 땅값이 올라간 지역, 그리고 이 전라북도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많이 올라간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그 새만금 일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가장 많이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요 새만금 일대에 있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바로 이제 부안 일대에 있는 도시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계획관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한 사례를 이천 새만금 주변 지역, 즉 부안 일대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본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지금 부안 일대는 지금 현재 이 동서삼축도로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남북 삼축도로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핏줄과 혈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도로 주변으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 남북 삼축을 따라서 도시 지역이 점점점 확장이 될 겁니다. 확장이 되고 바로 남북 삼축을 따라서 바로 계획관리 지역이 이렇게 이제 큰 규모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본동리 일대라고 하는데요. 이 본동리 일대는 바로 이 남북 삼축하고 상당한 관련성과 영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새만금 같은 경우는 이 남북 삼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 삼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부 삼축 도로가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바로 요 지역 일대가 새만금 배후 군산에 그 신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예정 지역이고요. 바로 요 지역 화포지구라고 하는 지역이 김제 일대에 들어가는 새만금 배후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서 삼축과 남북 삼축이 만나는 부안군 일대 주변으로 해서 자연녹지 계획관리 지역이 바로 새로운 어떤 배후 신시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바로 물론 새만금 내부에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겠지만 바로 이 도심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배후에도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안 일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부안 일대도 당연히 요 전체적인 일대가 당연히 새만금 배후 도시가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요 부분을 따라서 남북 삼축 도로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도시가 이제 확장이 될 겁니다. 도시가 이제 확장이 되고 남북 삼축을 따라서 그리고 부안 군청을 따라서 도시가 확장이 되면 그리고 나서 요 계획관리 지역은 딱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일대 같은 경우는 이 남북 삼축 도로가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해서 기업들과 그리고 주거 지역들이 혼재되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도시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으냐.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남북 삼축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본동리 일대의 계획관리지역은 상당히 투자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주거지역만큼이나 또는 자연녹지역만큼이나 투자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새만금은 많은 어떤 그 개발이 몰려오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망, 철도망, 한중 경제 협력 강화, 대한민국의 신경제 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입니다.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핵심 거점 지역이고, 국제도시 아리울과 국제공항 신항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개발되고 있는 향후에 세종시보다도 더 큰 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만금 눈여겨보십시오. 2년 전, 3년 전하고 3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된 지역입니다. 물론 많이 올라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시간 대비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은 무릎 정도밖에 와 있는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승세를 타고 지금쯤 투자한다라고 하면 단위 시간, 즉 3년, 5년 또는 10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가장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럴 때 가장 투자할 수 있는 땅 중으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물론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는 지역은 바로 자연녹지와 그리고 비도시역 중에서는 관리적인 계획관리지역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